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날 선고가 나온 뒤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 요청이 있었고 기자들이 심경을 물었지만 너무나도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맥없이 누워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를 두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건 비단 일반 시민들의 반응뿐만은 아니었는데요. 국내 한 언론과 접촉한 익명을 요구한 비 변호사는 판사가 영혼을 팔지 않는 한 이 대표는 1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감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인데 그만큼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C 교수는 수업하느라 뉴스를 못 봐서 약간 멍하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판결을 예측하려면 법률가가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맞겠다. 당분간 허탈함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C 교수는 법조계에 있던 친구가 그 판사들이 혹시 그렇게 나올지도 즉 무죄를 선고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결국 그렇게 가네요라고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로 하여금 일어났다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만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고 김문기 씨의 아내와 가족들인데요. 이재명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한 언론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의 아내 A씨는 너무나도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맥없이 누워 울었다고 말했는데요. 제날 선고가 나온 뒤 여러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기자들이 심경을 물어왔지만 김문기 씨 아내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내 A씨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살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슬픈 날이네요 라고 덧붙였는데 A씨는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엊그제도 그리고 무죄로 1심 선고가 뒤집힌 어제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심정 천번 만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나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이 받았을 충격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다른 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22년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인데 그날 이재명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자,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런 이재명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대했던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짓을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무죄 판사들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이들 판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날 이재명 무죄 판결을 두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 결론을 내려놓고 꿰어 맞춘 아주 전형적인 묻지마식 판결이라는 것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것보다 2심 결과를 전원 합의체로 파기한 뒤에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2개월 안에 2달 안에 이재명에 대한 단죄를 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찾고 법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법조계의 반응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이현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판사가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도저히 저렇게 판결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한 이재명의 거짓말 혐의가 무죄가 난 것과 관련해서도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로비를 한 사람, 즉 이재명이 형으로 부를 만큼 측근이라는 김인섭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특혜를 준, 즉 4단계 종상향을 시켜준 이재명은 무죄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걸 겨냥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이런 비판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렇게 정황상으로도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에 따라서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겠고 지금부터 문제는 억지 논리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느냐라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범죄 행위가 중대한 대장동과 대북송금 그리고 위증교사 등 여러 재판이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대권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국가적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마흔역 임명을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이미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이 모조리 중단된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으려면 대법원이 적어도 2개월 안에 결과를 바꿔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파기환송이 아닌 대법원이 스스로 다시 판단해 판결 내용을 뒤바꿔야 하는 파기자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데요. 파기자판은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기록과 1심 및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역할론이 대두되는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